부동산을 대체하는 그런 좋은 자산이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은 인간의 창의성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경영진과 좋은 시장과 성장 산업의 경쟁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을 잘 선택했을 때는 부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레벨의 G 곱하기 T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은 G 곱하기 T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랜만에 채북스 코너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책은 100배 주식, 10배도 아니고 무려 100배 주식에 관한 그런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주식을 고르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배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까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메이어는 100배 주식 찾는 거 어렵지 않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 100배 주식, 100 Baggers라는 책에서 실제로 100배 성장한 그런 기업들을 분석하고, 이런 기업들이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이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배가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또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00배 주식의 핵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100배 주식 책은 크리스토퍼 메이어가 저술한 투자서로 2019년 7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된 시점이 2019년 말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책이 그만큼 이제 화두가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들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자인 크리스토퍼 메이어는 196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주가가 100배 이상 상승한 그런 기업들만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설명한 좀 실증 분석에 관한 그런 책이고, 동시에 저자의 인사이트가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100배 주식이란 말 그대로 주가가 100배 이상 상승한 그런 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단 막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만약에 1달러에 산 주식이 100달러가 되고 여기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그게 1억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텐데, 크리스토퍼 메이어가 지난 수십 년간 자기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쭉 보니까 그 이전 데이터만을 공부했었어도 이미 그런 기업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유정을 발굴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00배 뜨는 그런 운에 기반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다른 책과의 차별점은 뭐냐면은, 단순한 어떤 투자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접근되는 그런 방식의 투자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투자 책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는 나 몇 살에 몇 억 벌었다,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책에서 한 발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런 류의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0배 주식의 어떤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핵심 4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 ROE입니다. Return on Equity.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은 직관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 ROE를 실제로 계산하면서 이 기업이 높다 낮다를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약하면은 이 ROE라는 거는 자기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그런 기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을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ROE가 계속해서 높았고요. 그리고 사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정말 ROE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결과 주가가 정말 폭발적인 그런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ROE가 높은 기업, 자기자본 효율이 높은 기업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력한 브랜드와 네트워크 효과, 특히 브랜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배 주식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와 또 네트워크 효과, 또 이런 팬덤들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가 되겠죠. 테슬라는 뭐 테슬람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그런 팬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그런 브랜드 가치를 구축했고 결과적으로는 100배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100배 성장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책의 코어가 되는 건데요. 장기적인 성장 산업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0배 주식은 단순하게 어떤 좋은 제품 하나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요. 미래의 성장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그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나 많은 AI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AI랑 뭐 데이터 센터 산업들이 점점 커지면서 특히 2023년부터 커졌고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GPU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AI 마켓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특정 제품 하나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그것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그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서부터인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그 마케팅,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그 장기 성장 산업에서 경쟁 우위와 혜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어떤 특정 제품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정말 100배가 커진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어떤 특정 기업 하나 잡아가지고 몇 년 만에 막 100배 올라가고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100배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거는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했지만은 복리의 마법이 작용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이다, 이런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100배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은 이거를 한 가지의 간단한 공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100배라는 거는 결국은 성장 곱하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성장도 그냥 성장이 아니라 빅 그로스, 큰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큰 성장에다가 시간을 곱해야만은 100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배는 수치로 환산하면은 연율 20%로 성장하는 기업을 25년 갖고 있으면은 이제 100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0년만 갖고 있다, 그러면 39배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그 5년 차이에. 그래서 결국은 저자가 말하기를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의 자녀처럼 이렇게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소액만 그 고성장 기업이나 장기 성장한 그런 자산에 돈을 넣었을 때, 그들이 컸을 때는, 성이 됐을 때는 이런 엄청난 그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자가 말하는 이제 100배 주식을 좀 나름대로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커피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런 처음 듣는 이제 그런 방식의 투자를 제안을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의 뭐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소중한 물건을 커피캔에다가 보관을 하기로 했는데, 저자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가 그냥 유망한 주식을 사서 정말 그 커피캔에 넣어가지고 야 오랫동안 갖고 있으라, 너의 소중한 보물처럼 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캔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만한 어떤 좋은 그런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막 휘둘려가지고 막 그걸 뜯어가지고 다 팔고 다시 사고 막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말고, 좋은 걸 잘 골라서 그냥 오래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되게 뻔한 얘기, 실제로 투자 대가들이 많이 하는 이런 뻔한 얘기를 저자 역시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도 그런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런 커피캔 포트폴리오를 써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를 많이 예시를 하고요. 책의 사례에서는 몬스터 에너지도 있지만 아마존도 있는데, 아마존만 하더라도 1997년에 아마존 주식을 $1000어치 샀다면은 2024년에는 1억 원이 넘거든요. 100배가 올랐다고 되는 건데, 아마존 주가도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중간에 고점에서 50% 하락하고 그런 기간이 있는데 개인들이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좀 더 롱텀한 그 시계열로 보면은 결국은 장기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해자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높은 ROE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다면은 결국은 그냥 뭐 일일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자는 최근에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은 우드락 하우스 패밀리 캐피탈이라는 그런 투자 회사를 운영해서 그가 이제 실제로 연구했던 100배 주식 투자 전략을 뭐 투자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만 되더라도 뭐 쿼터지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저기 나와서 어떤 인터뷰들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메이어는 여전히 장기 투자 그리고 성장주 이 두 가지 조합을 가지고 미래의 100배 주식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쿼터지와 작년에 나왔던 그런 인터뷰를 저도 이제 그 뉴스를 좀 봤는데 뭐 빅그로스에다가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고 팔지 말라고 한 거는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사고 팔지 말고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상 완벽하게 그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중간마다 주식을 매년 연말에 결산해 가지고 사고 팔게 되면은 이제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세 부분만큼 재투자가 안 일어나는 것이고, 처음에는 20%로 성장했지만 세금 30% 내게 되면 14만큼 재투자가 되는 거니까 이 6만큼 빠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보유를 해야 되고 보유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캔 뚜껑 함부로 열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장기간 투자할 만큼 잘 이제 넣어놓고, 그 중에서 어떤 건 10배가 어떤 건 5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가장 높은 수익률은 가장 크게 성장한 그런 기업이 저희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피캔들 중에서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이 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총 투자 성과를 전부 다 하드캐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자가 자기가 2014년까지 정리했던,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테크 기업, 기술 기업, AI 기업에 투자하면은 막 100배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저자가 책을 쓰거나 공부했던 시점은 아직은 크립토가 완전히 커지기 전이어가지고 이 이후에는 100배 기업들이나 100배 올라가는 자산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은 근원론적인 그런 방식의 펀더멘탈한 그런 접근 방식으로 기업들을 얼마나 잘 이제 조사 분석하는 건지 이제 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경영진에 대해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도 책의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거나 한국에서 많이 흥했던 책은 아닌데, 저도 제가 이 주식 부자 프로젝트라는 걸 썼잖아요. 이거는 소위 3년 10배. 3년 10배는 정말 단기간에 급성장한 기업인데 3년 10배 정도만 돼도 정말 굉장한 성과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100배 앞에서 역시 이것이 미국식 천조국의 사고방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감동을 했습니다. 이 책은 19년에 나오긴 했지만 14년까지 정리를 한 거고, 저는 19년 말까지 한국 시장을 기준으로 10배 기업을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상을 찍는 24년 시점을 보면은 한국에 이제 10배 기업 정도가 아니라 뭐 30배, 50배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100배 주식에서 말했던 요소들을 잘 지켰던 기업들, 그러니까 뭐 전력 산업이 커지니까 전력기기 잘 만들어내는 성장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가지고 같이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이라거나, 그리고 군수도 마찬가지인데 군수라든가 이런 방산 관련 기업들 주가가 수십 배 상승을 하는 거를 최근에 목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소위 친미국의 그 연합국가들 중에서 우리 정도의 그런 제조업 기술을 갖고 가성비가 맞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나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카테고리가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엄청난 성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100배 주식에 어울리는 기업들이 이제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기에 지금 읽으면 더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해서 이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채북스에서는 주식 투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진 않은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곱하기 타임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은 그로스가 굉장히 높았지만 20년 이후부터는 그로스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타임을 아무리 길게 넣어둔다 하더라도 그로스 곱하기 타임 값이 커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 기업이나 100배 주식에 어울리는 기업들은 그로스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도 나중에 필요하지만은
투자 자산을 불리는 데는 주식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식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는 그런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 부자 프로젝트라는 그런 클래스를 또 열어가지고 이런 100배 주식 형태의 기업들을 찾기 위한 막 그런 방법론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주식 플러스 강의 관련해가지고 이제 홍보 안내 멘트들이 나가면은 뭐 최부심도 갑자기 뭐 주식하고 교육하고 뭐하고 뭐 교육팔이고 뭐 이런 형태의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뭐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제가 추구하는 거는 결국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수의 어떤 종목 발굴 성향도 중요하지만은 엉덩이 무거운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투자론에 대해서는 엉덩이 무거운 거를 지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기간에 사고팔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극도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이 이제 정답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저는 부동산 채널을 다뤘고 부동산 자산을 많이 다뤘던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파트 투자하는 것처럼 30년, 40년 전에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그게 지금 수십 배 올라간 것처럼 개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고 있었을 때 막대한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형태의 주식시장 투자론이 있다는 거를 좀 어필하고 그런 게 실제로 돌아간다는 거를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좀 보여주고 만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작년부터 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주식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영상이 나가거나 투자 방법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성 멘트가 나가더라도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연결된 부분이고 그리고 초과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을 대체하는 그런 좋은 자산이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은 인간의 창의성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경영진과 좋은 시장과 성장 산업의 경쟁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을 잘 선택했을 때는 부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레벨의 G 곱하기 T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은 G 곱하기 T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으로 마켓 전체가 성장하는 그런 마켓에 투자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쪽으로 자기 돈을 활용하는 게 높고 100배 주식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개인 레벨에게도 똑같거든요. 개인 역시 자기 자본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낮은 G 곱하기 T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높은 G 곱하기 T에다가 넣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미국 주식인데 미국 주식 아니라도 지금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에릭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보고 있지만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결국 백묘, 흑묘 얘기랑 똑같거든요. 이거든 저거든 이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을 좀 다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채북스 책을 통해서는 부동산 책보다는 주식책을 좀 더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거를 조금 더 권장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못한 불운의 책이죠. 이 책은 이거 나오고 나서 6개월 지나서 곧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물론 저자의 생각이 다른 어떤 구루들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구루들이 했던 말들을 들으면은 이제 저자가 하는 말들과 유사하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지금 다시 읽었을 때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한국적인 상황에서 작은 기업들, 테마에 맞는 기업들을 경영진까지 해가지고 잘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종목 선정의 좀 바이블과 같은 그런 책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종목 선정의 바이블이 너무 피터 린치식 그런 바이블만 조금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정말 높은 성과를 낼 만한 그런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좀 잘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100배 주식 소개를 했습니다. 채북스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부자 클래스는 열려 있는데 이제 2월 22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번에 5주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5년 2기가 열리니까 25년 2기 열렸을 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